한국의 K2 주력 전차가 루마니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루마니아로부터 324대의 전차 수주 기회를 잡았다. 중국 매체 텐센트 뉴스가 보도한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5월 15일 루마니아 국방부 산하 군사 채널 프로파트리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현대로템사가 루마니아에 제공한 K2 흑표 주력 전차 테스트 사진을 게시했다. 이 테스트는 지난 13일부터 15일 루마니아 갈라치에 위치한 스마르단 전투훈련센터에서 진행된 K2 주력 전차의 야전 기동 능력 시범 및 사격 시범이었다. 이번 테스트에는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 지상군 및 한국과 루마니아 방산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22일부터 24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흑해방위 및 항공우주전시회 2024에서도 이 전차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루마니아 당국은 미국과 정부 간 협약을 통해 54대의 M1A2 SEP V3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 및 관련 지원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지원 차량에는 M88A2 군안 전차 4대와 M1110 교량 전차 4대, M1150 전투공병 전차 4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루마니아는 이를 통해 표준 기갑대대를 구성할 계획이며 총액은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2023년 7월 26일 324대의 주력 전차를 추가로 구매해 6개의 기갑대대를 추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K2 주력 전차는 유력 입찰 대상 중 하나로 그 외 나머지 경쟁업체와 제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루마니아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여기에는 부품 공장에 대한 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의 일부 K2 주력 전차는 폴란드에서 생산될 수 있으며 루마니아 현지 방산업체들도 전차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루마니아 육군은 현재 202대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44대의 TR-580, 104대의 TR-85, 54대의 TR-85M1 주력 전차가 포함된다. 이 전차들은 소련의 T-55AM, T-55AM2를 기반으로 루마니아 현지에서 깊이 있는 현대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모델들이다. 따라서 현대전장의 작전 요구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전차들은 이미 매우 구식인 것들이다. 지금까지 K2 주력 전차의 유일한 유럽 사용국은 폴란드로 이 전차는 K2GF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2022년 8월 26일 폴란드 군비청은 한국 현대로템과 37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180대의 K2 주력 전차를 구매했고 올해 3월 17일까지 한국은 폴란드에 46대의 K2 주력 전차를 인도했다. 또한 올해 5월 7일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우 베이다는 하원에서 K2 전차에 관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K2 흑표는 한국이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로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 전차의 주포는 120mm 활강포로 자동 장전 기능이 있으며 최신형 탄약을 사용한다. 전차에 탑재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움직이는 원거리 표적에 대한 높은 정밀도와 효율성을 보장해준다. K2 전차의 장갑은 기본적으로 모듈식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갖추고 있으며 소프트킬 및 하드킬 능동 방호 체계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방어 능력을 자랑한다.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로 구동되며 어떤 지형에서도 높은 속도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차는 55톤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군수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 루마니아가 이미 2022년부터 K2 전차에 강한 관심을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범 테스트는 계약 체결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고가인 점을 고려할 때 루마니아가 비용 절감 측면에서 K2 전차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아울러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시스템의 새로운 운용국이 될 것이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화그룹은 54문의 자주포를 공급하는 유일한 입찰자다. 루마니아는 또한 한국의 보병 전투 차량, 특히 AS-21 레드백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루마니아는 유럽 최초의 레드백 장갑차 운용국이 될 수도 있다.
강력한 방위산업과 유연한 생산 방식을 갖춘 한국은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식과 기술 이전에 열려 있어 국제 무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푸틴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야 돼. 푸틴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덕분에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방산 수출국이 됐어. 한국의 군사 산업은 맹렬히 진격하고 있는데 몇몇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는 모두 조립품이고 구매한 국가들은 확실히 후회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남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웃지 못할 마음가짐이 정말 우스우면서 걱정스럽기도 한다. 맞아, 항상 남을 비웃는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한국이 이룬 성과가 이미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국제 무기 거래의 이면에는 복잡한 국제관계가 있고 친서방 국가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럼 왜 친서방 국가들이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를 사지 않는 걸까? 그냥 한국 무기가 소련계 무기를 개량한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이야.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의 이 두 차량이 어떻게 유럽과 독일을 상대로도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의 산업 능력은 매우 강하고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 이 나라는 일찍이 선진국이 됐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나토 진영이나 친나토 국가에 수출할 때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 유럽의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셋째, 조립품이라 하지만 부품을 제공하는 국가들도 자신들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어 기쁘다. 미국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과 수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패키지로 제공되므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 무기가 실제로 가성비가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여전히 대단하네. 중국 군수산업도 분발해야 돼. 동유럽 국가들은 구소련 모델을 버리고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걷고 있어. 한국의 군수산업은 갈수록 강해져 이미 서방 진영의 선두주자가 됐고 러우 전쟁에서도 한국의 포탄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 한국의 산업 역량은 비교적 강한 데다 미국의 기술 지원까지 더해지니 발전이 빠른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아. 한국은 탱크 사업을 유럽 오지에 직접 진출시킬 만큼 정말 대담하고 배짱이 두둑하다. 중국의 방산업체들도 경쟁의식을 가져야 돼.